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오프닝 건너뛰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5남매 중 장녀이고 제 위로 오빠 둘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면서 저희 5남매를 키우셨죠. 2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저는 혼자가 된 아버지를 위해서 근처에 살며 부양했습니다.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집안 살림은 물론 병원도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살면서 명절이나 생신 때만 찾아왔죠. 아버지는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수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생전에 아버지는 고향에 많은 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땅을 오빠, 동생과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니 아버지 명의로 남은 건 아버지가 사시던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운 마음에 형제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알고 보니 오빠들이 그간 아버지에게 조금씩 땅을 받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빠들은 현재 아버지의 재산 중 어떤 것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일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니라 돈을 주고 아버지에게서 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빠들이 아니라 올케들과 자녀의 이름으로 받아간 것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대가를 바라고 아버지를 모신 건 아니지만 적어도 법에 정해진 상속분만큼은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연자분은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거를 증여받았는지 정확히 모른다라고 하셔서 과연 이제 아버지가 가졌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됐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이제 문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온라인으로 안심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을 이제 해보시면 현재 부모님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재산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여기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네. 예. 사실 자녀분께서 부모님이 생전에 취득한 재산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일단 하시고 소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법원의 허가를 통해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형제들은 아버지 땅에서 이제 아버지한테서 본인들이 명의 이전 받은 거는 맞는데 본인들이 구입을 했다, 매매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등기부상 등기 원인이 이렇게 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로 추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등기부에 등기 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일단은 보고요. 이걸 부인하는 측에서 매매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사연자분께서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받아간 땅이 이제 매매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이게 실제로는 증여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매매대금 전부를 아버지가 주셨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증거는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이면 아무래도 입증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남은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 미리 받아간 재산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아닌 그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받아간 재산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재산까지 다 포함해서 상속재산 계산할 때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이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미리 받아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여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가 아닌 그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하면 이는 대개의 경우에 증여세 절감을 위한 방편이고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 법원도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 배우자나 직계 비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서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제나 그 형제한테 준 것뿐만 아니라 형제 배우자, 형제의 이제 자녀들한테 준 것까지도 다 이제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연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남아있는 상속재산, 그러니까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할까요? 네, 유류분 반환 청구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에서 이제 공동 상속인들의 특별 수익을 고려해서 남아 있는 것부터 나누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연자분께서 받으시는 것조차 이제 유류분 그 비율에 미치지 못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유류분 반환 청구는 반드시 1년 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속소송을 하다 보면 1년이 아니고 2, 3년씩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그렇죠. 또 상속까지 하게 되면 더 걸립니다. 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 하시면서 유류분 청구를 같이 하시되 다만 유류분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 결론이 나오기까지 보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은 오랜 기간 아버지를 모시면서 병수발하신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연자분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께서는 여러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아버지 곁을 지켰고 또 부양하면서 병수발까지 오랜 기간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한 기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여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런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잘 모아서 제출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안심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단 부모님 명의의 상속재산을 파악을 하시고요.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을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상속재산이 법정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를 많이 받은 형제에게 추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보통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사연자분이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간호해왔다라고 하는 증거를 입증하신다면 기여분까지 인정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안내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제주도 흑돼지 좋아하시나요?
최근 제주도에서 다른 지역 돼지고기 이분도체 반입이 허용되면서 일선 양돈 농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체 그게 대체 뭘까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왜 그동안 다른 돼지고기를 반입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분도체된 돼지고기란 도축 이후에 부위별로 세분화해서 나누지 않고 크게 두 덩어리로만 분리된 고기를 말합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이분도체된 돼지고기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상태로 반입된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될 수 있어서 유통질서를 해친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반출 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였는데요. 문제는 그 해당 조례는 전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한 조례입니다. 즉,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분도체된 다른 돼지고기의 반입을 금지한 이유는 전염병과는 관련이 없는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한 문제였고, 애초에 이 조항을 근거로 반입 금지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금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파악한 제주도는 부랴부랴 해당 금지를 해제했는데요. 다만 이분도체된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는 해소되어야겠죠.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서 자치경찰단 등에서 보다 단속 등을 강화하면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한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자우림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